말 한마디가 자식을 떠나게 합니다. 나는 왜 자식과 대화가 점점 어려워질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자주 웃고 함께 밥을 먹고 마음을 털어놓던 사이였는데 요즘은 연락도 뜸하고 같은 집에 있어도 대화가 적고 서로에게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습니다. 사실은 조금 서운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정성을 다해 키웠고 모든 걸 바쳐 지켜온 아이였는데 이제는 나를 불편해하는 것 같고 때로는 거리를 두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야 조금은 알게 됐습니다. 그 아이가 변한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삶이 바빠진 것이라는 걸. 그 아이가 차가운 게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힘겨운 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바라는 사랑의 방식이 그 아이의 방식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것도요. 우리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멀게 느껴지면 마음이 무너지고 말수가 줄어들면 속이 상합니다. 그렇다고 화를 낼 수도 없고 서운함을 쉽게 표현할 수도 없죠. 왜냐면 부모는 늘 참는 자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참는 부모보다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자식과 평생 잘 지내고 싶다면 의절 같은 말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부모가 먼저 조금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첫 번째, 자녀를 과거 기준으로 보지 마세요. 이제 자식은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어른입니다.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내 말은 잘 들었는데, 그 시절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자식은 자꾸만 뒷걸음질 칩니다. 두 번째, 조언은 줄이고 경청을 늘리세요. 자식과 대화할 기회가 생기면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살면 안 돼. 내 말대로 해봐. 왜 그렇게밖에 못하니? 하지만 자식이 진짜 원하는 건 비판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이제는 무엇을 가르칠지보다 무엇을 들어줄지를 고민할 때입니다. 세 번째, 기다림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자식이 연락하지 않는다고 바로 섭섭해하지 마세요. 바쁘다는 이유로 찾아오지 않는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럴수록 한 발짝 물러서서 기다려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 편안함을 느낄 때 자식은 다시 돌아옵니다. 네 번째, 자식과 친구처럼 지내려 하지 마세요. 가깝고 친한 부모-자식 관계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친구가 되려 하면 오히려 관계는 부담이 됩니다. 부모는 친구가 아니라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쉼터여야 합니다. 말없이 앉아 있어도 편한 사람, 말을 안 해도 따뜻한 사람. 그게 진짜 부모입니다. 다섯 번째, 조건 없이 사랑하세요. 내가 도와줬는데 고맙단 말이 없네. 용돈은 안 주고 결혼식도 나만 뺐네. 이런 서운함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 의절이라는 단어까지 오게 됩니다. 하지만 관계는 채움보다 비움에서 오래갑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줄고 실망이 줄면 서운함도 사라집니다. 지금 자녀와 거리가 멀어졌다고 느껴지신다면 자책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실패한 부모라서가 아니라 자식과 부모 모두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조용히 기다리는 사랑이 가장 깊은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너는 괜찮니? 이 짧은 한마디가 수십 마디의 잔소리보다 더 오래 자식의 마음에 남습니다. 부모의 존재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있어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미 멀어진 자식이 있다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 통의 전화, 한 줄의 메시지, 혹은 한 장의 손편지로 엄마는 늘 너를 기다리고 있어. 아빠는 항상 너를 응원한다. 이 말을 건네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과 자식 사이의 마음을 다시 잇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